안녕하세요. 주거론 강의 듣고 있는 강석재 학생입니다. 이번 미디어 속 주거 해석 과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 주제로 영화 기생충을 제가 발표 미디어로 뽑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두 종류의 주거 환경을 비교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통해서 여기에 나타나는 저희 주거의 특징과 저희가 어디에서 주거 환경의 편의성과 삶의 질에 주거가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 중에 한쪽 집안은 주거 취약계층으로 단지하에 4인이 모여 살고 있고 다른 한쪽은 매우 부유한 집안의 주택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은 반지하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환경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간단하지만 명확하게 이 사람들의 주거 속의 삶의 질을 표현을 해줍니다. 이들은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당연하고 그거를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삶의 질 또한 꽤나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극 중에서 한정된 공간 안에서 살아간다는 물질적인 측면에 더해서 좁은 공간에서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무선 인터넷이 없으면 삶에서의 다른 의미를 찾기 어려운 모습을 짧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지하의 주거 위치 앞에는 다행히도 저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용 공간이 작게나마 존재를 하는데요. 입구들이 들어선 골목길과 그리고 간단히 요기를 할 수 있을 만한 구멍가게에서 저희는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오히려 부잣집을 가는 그런 골목길이나 그런 집 앞의 풍경을 보면 사람들이 즐길 만한, 사람들이 만날 만한 그런 공간은 아닌 걸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저 공간에 이제 공동체를 위한 공간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를 포함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로수나 벤치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심지어 저런 가파른 경사에서는 그런 게 좀 활성화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런 도로들이 저희 나라 대표적인 그런 주택단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의 그런 주택단지 계획이 많이 잘못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부잣집 같은 데는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만 이런 초청 공간들은 사회적 자본의 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차라리 어느 쪽이냐 얘기를 하자면 이전에 보았던 골목길에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극 중에서는 심한 폭우가 내리는 날 공용 공간을 공유하는 그런 반지하의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도와주는 모습을 잠깐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는 반지하의 공간이 부유층의 주택보다 더 좋은 공간일까요? 고급 주택은 대부분의 주변 공동 공간을 배제해 버립니다. 우리가 집 밖에서 보통 경험하는 녹지 공간조차 얘네들은 집 안에다 들여놓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주거 환경과는 좀 다르고 타인과는 아예 벽을 쌓는 듯한 이런 주거 공간이 뭐 부유하면 그 정도 집 앞 공간이 삭막한 건 이해해 줄 수 있다 정도의 문제를 따지기 전에 공동 공간을 함께 공유한다는 게 항상 좋은 영향만을 주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자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에어리어를 중시하게 되는 그런 공간이 항상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빈민가의 공용 공간은 복합 기능 공용 공간이 아니라 획일적인 공용 공간뿐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그리고 이 획일적인 공용 공간인 반지하 앞의 이 공동 공간은 그중에서 오히려 사람들과 불화를 만들어내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부유층의 그런 적막한 집 앞 도로보다 자연 감시가 잘 돼서 더 안전해야 말이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이런 공간에서 저희가 본 바로는 누군가는 술에 취해서 방류를 하거나 큰 소음이 발생해서 주거 환경을 안 좋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저희 나라 사람들이 사회적 자본 뭐 그런 거에 큰 중요도를 두지 않는 이유가 이런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반지하 가족들의 생활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나서 영화가 넘어가는 장소는 부유층의 주택인데요. 반지하에 살고 있는 가족들이 변기통보다도 낮은 공간에서 사는 것과는 정반대로 부유층의 주택은 위치부터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배를 누르기 위해선 계단을 일단 올라가야 하고 배를 눌러서 문이 열려도 계단을 올라가고 심지어 집 안에 들어가서 거실로 갈 때도 계단을 올라가고 각자의 방을 들어갈 때도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기만 하는 이런 모습들은 영화에서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를 주거의 형식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게 집 안에 숨겨진 비밀 지하 통로 같은 데에도 최빈층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거는 부잣집의 마당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여기는 자신의 몸을 외부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주변 공간의 범위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그런 본능을 보여주는 주축성 이론의 예시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잣집 사모님은 항상 집의 입구에서는 좀 멀리 떨어진 집안의 마당이나 안전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요. 이건 적당한 폐쇄감이 주거 환경에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부유촌의 사람들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극중의 그 주변의 빈민가는 생각보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고저차는 나지만 어느 정도 경사와 계단을 지나면 반지하에 사는 빈민가에서 유명 건축가가 직접 건축해주는 부유촌으로 그리고 또 그 반대로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뭐 비슷한 지역에 있어서도 극심하게 차이가 나는 이런 모습들은 저희가 설계를 함에 있어서 도시 설계적 시선이나 주거 공간 계획에 신경을 쓰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